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자, 오늘 울산에서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브리핑에서는 오늘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렸던 5번째 확진자에 대한 브리핑 현장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환자의 동선을 비롯한 새로 확보된 내용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오늘로써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울산의 상황들 오늘 정리해 볼 텐데요. 특별히 홍영진 기자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진 기자입니다. 저는 원래 수요일마다 울트라 문학꽃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코로나 소식을 전해드리러 오늘 아침, 아니죠, 지금부터 첫 출발부터 함께 하겠는데 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씁쓸해요. 이런 국면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문화 소식 그러게요. 마음껏 전해드렸으면 예. 좋겠는데 문학꽃 대신 코로나19 홍 기자 브리핑으로 잠시 후 찾아가겠습니다. 예.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타깝게도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이거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특히나 대구 경북이 많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울산보다 먼저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에서는 16번, 18번, 22번 확진자가 발생했던 곳인데요. 네. 어떻게 방역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울트라만큼은 정말 실시간으로 본방사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검색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본방사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울산의 실시간 상황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 울산 MBC 뉴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울산 MBC 뉴스 검색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예. 확인해 자, 볼게요. 실시간 현황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네. 울산 MBC 뉴스를 검색하시면 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곳에 들어가시면 코로나19 실시간 현황이 그래픽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잠깐 네. 보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채팅창에서 네, 같이 얘기를 또 나눠주고 댓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네. 매일 100여 분이 사실은 이 코너를 참여해서 문자를 참여하고 계신데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겠죠. 예, 예.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울산 MBC 뉴스 검색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이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사진과 동영상 저희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영상 남겨주시면 푸짐한 선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울트라 선물 창고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쨌든 계속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멧돼지 불고기 식사권, 돈가스 식사권, 베이커리 교환권, 백반과 양갱 교환권, 두피관리 이용권, 아이스링크 이용권 준비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면 언제든지 사연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코로나19에 관련된 내용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홍영진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먼저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의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황판 먼저 보여주시죠. 네.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 확진 5명이고요. 검사 중인 분은 284명, 음성 판정 680명, 자가격리 98명, 그리고 격리 해제된 분이 24명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격리 해제가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일 이 상황판 지켜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 숫자가 좀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5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다들 또 이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5번째 확진자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오늘 오후 2시경 울산시청에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까지 울산에서 오늘은 송철호 시장이 직접 하셨네요. 네. 5번째 확진자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90년생, 20대 99년생입니다.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한 5명의 확진자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나타남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관련 부속기관 20곳에 시설 폐쇄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2주간
폐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간절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5번째 확진자도 신천지 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그 명단을 아직 못 받은 거죠. 혹시 저 경기도처럼 강제 역학 조사 이런 거 혹시 명단 못 받았다 저희는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참 긴급 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협조가 안 된다면 울산시 자체 내에서도 긴급 행정명령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곧 긴급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검체 조사를 한 사람이 확진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에 최소한 자가 격리를 해줄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고 전파를 유발하면 그것은 행정명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명단을 확보했을 때 조사에 들어갈 텐데 그게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긴급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울산대학병원에 이제 음압 병상이 다 찼습니다. 네. 이후에 추가 확진자도 이제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네.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5개 외에 24개 중에 지금 5개는 이미 설치했고 19개를 확보해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넘치는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지정 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울산시의 제일 큰 아픔은 사실상 공공병원이 전국 이게 제일 시도에서 문제였죠. 유일하게 그렇죠.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 공공병원 그나마 계획되고 있는데 저것을 신속하게 규모를 넓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산만 해도 지금 상당히 퍼지고 있는데 더 많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눈물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나마 복지 음압병상이 걱정과 여러 개가 추가됐다는 게 참 가족께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자님들의 다행입니다. 질의에 네.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된 21살 대학생 같은 경우에 2월 9일 날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31번 확진자로부터 접촉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좀 늦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통보 받았으면 그날로 조치를 하는 게 이제 좋기는 좋은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자로서 가능하면은 증세가 발현되는 날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는 무증상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증세가 없을 때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점점 그만큼 희박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하루 이틀 문제도 차이가 있군요. 역학조사 네. 그 관들이 판단을 할 때 너무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우리는 좀 멀리서부터 해오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게 이제 그분들이 판단하는 걸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뒤로 가는 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게 맞다는 일찍 하면 말씀이시죠. 안 나와요. 중소형 의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소독제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수급은 민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건지 아니면 이 공공에서 좀 이걸 지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하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좀 현상이 좀 길어지고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호복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방호복을 뭐 한 사람하고 벗어내고 한 사람하고 이거 소모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호복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 물량을 좀 받아가지고 경찰청에도 이제 보내주고 이제 보건소로 우리는 또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 또 내일 또 예. 네. 네, 이렇게 5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21살 청년이었죠. 실거주지는 경북 경산이었다고 해요. 경산에 있는 그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이었는데 좀 중요한 건 경산에서 이 청년이 울산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울산 안에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이동을 했는지 이런 동선인데 동선입니다. 네, 5번째 확진자의 동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9일이네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네. 2월 17일 월요일에는 경산에서 PC방을 이용했습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에는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서 외과에서 진료를 보고 약국을 이동해서 편의점을 이용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경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PC방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19일이 문제인데 그때 이제 울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게 되죠. 영남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삼산 울산 시외터미널까지 이제 버스를 이용했고요. 네. 다시 택시를 이용해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2월 20일에는 삼산에 있는 안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약국을 이용하여 자택에 갔는데 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네 명이 이제 달동에 있는 갈비집을 또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때는 걸어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21일에는 자택에 있었고요. 22일 토요일에는 이제 대구시로부터 확진자를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네. 23일에는 남구보건소 자가격리 조치가 있었고요. 네. 울산입니다. 2월 25일 화요일에 다시 기침 증상이 있어서 자택 방문해서 검체 채취를 받았고 26일에는 확진 통보가 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가족 4명이 자가격리 조치되고 이제 부모 또 할머니 또 이렇게 동생분이 자가격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받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사실 이 우리 기자님도 자제분들이 네. 대구에 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큰아이, 작은아이가 다 대구에서 대학을 다녀요. 사실은 예. 이맘때쯤이면 개강 준비하면서 다 이미 올라가 있어야 될 차례인데 이 시기가 조금 개강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이제 울산에 둘 다 있고요. 좀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외출도 안 하고 마스크도 없고. 예. 맞습니다. 이 부족한 그럴 수밖에 현상이 없죠. 써야 되는 예. 입장이라 사실은 조금 그러네요. 아이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 송철호 시장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울산이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번 주말이 또 고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치료 시설이 그만큼 또 구비가 돼 있느냐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이 음압병상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울트라 가족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울트라에서 이 상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미 씨 다음에는 우리 이제 4일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분들 동선 한번 체크해 보죠. 4일 동안 너무 긴박한 일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정신없다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울트라에서 4일간의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두 번째 확진자가 월요일에 발생을 했는데 네. 동선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자, 만나보시죠. 이렇게 꼼꼼히 좀 체크해 주세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한 달 넘게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울산에서마저 오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불안했죠. 어딜 나가든가 맞아요. 그 사람이 어딜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 밖에 나가기 무섭죠 이제. 첫 번째 확진자는 27세 여성으로 중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지난 9일 울산을 방문해서 10일 중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요. 그 뒤로도 계속 대구와 울산 그리고 부산을 오갔고 그 와중에 신천지 울산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접속으로 울산시청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가 됐고요. 알림 문자조차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맘카페를 비롯해 인터넷 카페에 도배되고 있었는데요. 젊은 사람은 찾아가 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은 확실히 모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내주면 더 좋겠죠. 부산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알려주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인 경주와 포항시조차 확진자의 동선을 알림 문자로 전송해서 시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요. 울산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늘 한 발 늦은 조치로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책이 늦은 걸까요? 근데 첫 확진자는 문자로 하기가 좀 곤란한 게 동선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그걸 문자로 하려고 하면 그렇죠. 수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확진자 발생 이후 울산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고 일상생활에 많은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트 진열대는 텅텅 빈 상황. 마스크는 물론이고 생필품을 일단 사고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민들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어제 아래부터 이제 울산 확진자 나고 나서부터는 손님이 거의 맹렬 수준으로만 오시네요. 그럼 혹시 어떤 거 제일 많이 사가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남해동이나 공산품 쪽 이런 것도 많이 사시고 야채 코너도 텅텅 비었더라고 저녁 때니까. 첫 번째 확진자가 지난 16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된 무고동에 위치한 신천지 울산교회. 이곳은 현재 자체 폐쇄한 상황인데요. 16일 같이 예배를 본 233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했죠.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현황 관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이 열리기 1시간 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울산 내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 울산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하게 또 먼저 보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중구 다운동에 지금 50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여자 한 분이고 아마 주부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상태는 아주 양호한데 2월 22일 날 중구 보건소를 방문해가지고 17시 00에 검체를 떴습니다. 떴는데 지금 오늘 9시에 저희 확진자도 지금 양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것도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 봐도 역학조사를 들어가고 동선도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해서 격리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우선 긴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하고 관계가 좀 있는가요? 예, 관계가 있는 거로.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정 신천지 예배를 같이 받고 233명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앞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중 여기 자료에 보시면 검사 중 6명이 있습니다. 요 6명 중에 한 분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본 사람 중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까 혹시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는지 역학조사는 대구 저희 검사 중인 사람이 6명이고요. 4명은 확산돼 나왔고요. 근데 검사 중인 사람이 이제 결과가 한 명은 지금 양성 나온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자치 내에서 지금 2시 반 이후에 질본에서 같이 발표하라고 해갖고는 확진자 번호 나와도 그 다음에 내일 정도에 이제 보도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확진자도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나서 앞으로 울산 내 확산이 우려되는데요. 치료시설 대책은 마련돼 있을까요? 고등학교에서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한 개를 저희 다 있고 나중에 유고관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울산에 5개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울산에 2개 있고 동강에 하나 있어서 8개 총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증의 환자들은 이렇게 한 대로 몰아서 이렇게 동강에 한 30베드 정도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경증을 이제 보낼 예정이고요. 그 외에 1인실은 저희가 이제 2월 28일부터 구비하겠습니다. 2차 확진자까지 나왔던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는 울산 지역 음압병상은 8개였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치료시설은 마련돼 있을까요? 현재 치료병원은 60실을 확보하고 응급 이송 차량 부족 때는 부름이 110여 대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격리시설은 현재 울주군과 북구에 62개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당시 브리핑 현장에서는 확진자의 동선과 음압병동 부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또 질문도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물고 있죠.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잖아요. 자, 울산대병원은 울산 지역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음압병실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확산 속도를 고려해서 울산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진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브리핑 현장에서도 음압병상 얘기가 오고 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걱정되는 게 치료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과연 음압병상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얼마나 늘 수 있고 또 예. 치료시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이거는 정말 시민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네. 수용이 계속 가능할까요? 기자님? 네, 현재 울산의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총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오늘 5번째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남은 음압병상은 5개 그렇습니다. 뿐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이동형 음압기를 이제 붙인 거라고 하는데 그 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이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10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 송철호 시장이 브리핑 때 더 늘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울산시에서 오늘 좀 이야기한 걸 종합을 해보면 치료 공간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으로 모으자 이런 방향을 조금 제시를 했는데 네. 그래서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도 음압병상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음압병상에 대해서는 처음에 8개였다고 하고요. 울산대학교 내에서는 5개였다고 하는데 지금 19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음압병상이라는 게 출입과 동선이 좀 따로 돼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격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뭐 오늘 늘린다고 하면 내일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단기간에 짓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 울산 지역의 종합병원 몇 군데를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이쪽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할 경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배 아나운서님처럼 이게 금방 하루 만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병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동선도 달라야 되고 동강병원에 있는 한 병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중환자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지 그 병상이 있는 거예요. 음압병상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울산대병원에서 추가하는 그 음압병상 역시 이동형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찌됐든 울산시 의료계에서 여러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에서 발생했던 이제 첫 번째 확진자였죠. 울주군에 거주하는 27세 여성의 동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갈 때 외출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2월 9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 있었고요. 네, 울산역 그리고 자택을 돌아왔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에는 중구의 연합내과와 태화 로터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는 대구에 머물렀고요. 2월 15일에는 울산역으로 다시 와서 콩나물 국밥집 그리고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16일에는 신천지 또 울산교회를 방문했고 신봉 로터리에서 횟집으로 북구에 있는 횟집으로 이동을 했고 17일 월요일에는 중구에 있는 약국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그 전자제품점이죠. 태화동에 있는 곳을 이용했고 태화 로터리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18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는 또 대구에 머물렀고요. 21일 금요일에는 다시 울산역을 이용해서 돌아와서 학성초등학교 정류장, 중구보건소, 자택, 구영리에 있는 자택에 있었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에는 자택 격리가 됐고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지금 마지막 이동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동선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본인의 동선과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유증상이 있으면 본인도 이렇게 빨리 선별 진료소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확진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다운동에 거주하는 50세 주부의 동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입니다. 신천지 울산교육센터를 다녀왔고요. 2월 19일은요. 남구 대공원 친구 집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2월 20일 목요일에는요. 좋은 삼정병원 3호 약국 그리고 자택으로 오셨습니다. 21일에는 자택에 계셨고요. 2월 22일에는 칼국수를 드시고요. 중구보건소를 가셨는데 2월 23일에는 또 자택에 계셨다고 합니다.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확진자와 두 번째 확진자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확진자는 지금 울산교육센터 여기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머무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문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제 신천지 울산교육센터 이런 데 가면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 다녀오시더라도 다시 센터로 가서 좀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무른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이게 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선 확인하시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혹시라도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바로 가시지 말고요. 1339를 전화를 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으신 후에 거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는데 움직이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19 청정 지역이 바로 울산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늦게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처도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시청 홈페이지가 셧다운된다는 등 안전 문자가 빨리 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된 편인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울산시청 홈페이지에 오늘도 들어가 봤는데요. 사실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좀 우왕좌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두 번째 확진자부터는 지금까지 동선도 잘 알려지고 있고 문자도 바로바로 들어오고 오늘도 좀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그 다음 날입니다. 어젠데요.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에 관한 브리핑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또 어제 저녁에 확진 환자가 2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먼저 울산 확진 환자 3 인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자분이고 28세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중구입니다. 2월 16일 날 일요일입니다. 울산 환자 363번가 동시간대에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보신 분입니다. 울산 환자 4번이 되겠습니다. 여성분이고 62세가 되겠습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고 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염 원인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딸이 따님이 신천지 교인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감염자로 추정이 됩니다. 기자분들의 질의 답변 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련 신도들 명단들이 다 확보됐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누차 한 4,8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지병관리 본부에 울산에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명단을 좀 확보해 주십사고 수차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폐쇄하려고 하는 곳 교회 관련 시설 있지 않습니까? 20곳인데 이게 다 완전히 울산에 있는 시설 전체 다로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전부 다라. 이게 음성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접촉했다는 95명을 일일이 전화 조사를 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은 자기들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94명을 조사하면서 이제 복음방을 조사할 때는 자기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브리핑 상황은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브리핑. 바로 어제 있었던 브리핑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중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업체에 다니고 있는 28세의 남성입니다. 자,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복잡하죠? 날짜별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16일 일요일에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받고요. 그리고 19일 수요일에는 진장동의 업체에 다녀왔고요. 성남동의 식당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큰애기 야시장을 다녀왔네요. 그리고 자택에 머물렀고요. 20일 목요일에는 진장동의 업체를 다녀왔고요. 자택에 있다가 타화강에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21일 금요일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을 다녀오셨네요. 그래서 창원으로 가셔서 창원에 있는 경상대병원에서 2월 22일 목요일에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일요일에 다시 창원에서 신봉 로터리를 거쳐서 자택으로 돌아왔고요. 24일 월요일에는 자택에 있었고 25일 화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세 번째 확진자분의 밀접 접촉자가 있으시겠죠. 네. 부모님 계시고 또 여동생, 또 예비 사위 계시고 또 본인의 여자친구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확진자들 경우에 동선에 가장 눈이 띄는 것이 신천지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울산교육센터에 이제 들른 것으로 18일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도요. 이 논란이 되는 것이 신천지 교회 예배 방식입니다.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바닥에 앉아서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염이 빠르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보도팀에서 이 신천지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한 그 제보자의 이야기를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가에 붙어있는 문화센터 안내문. 공예나 타로, 어학공부 같이 종교와는 무관한 강좌들입니다. 문화센터라고 김모 씨는 이달 초 이곳에 연락해 공예 강좌를 듣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에 심리 테스트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심리 상담소라는 곳에서 결과를 상담하라는 연락이 왔고 상담사는 김 씨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많다며 추가 상담과 강좌를 들으라고 집요하게 연락해왔습니다. 영적인 그런 것도 풀어야 될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 상담이 아니라 특수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님이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약한 분들이 계세요. 강좌를 들으러 간 곳에서는 인문학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범주에서는 또 인문학이. 배운다고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배운다고 하시냐면 인문학 고전을 배운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다녀온 심리상담소는 기독교 단체에서 신천지교회의 복음방이라고 지목한 곳이었고 인문학 강좌가 열린 곳은 신천지교회가 자신들의 시설이라고 공개한 장소였습니다. 신천지교회는 이렇게 심리 테스트나 문화 강좌 등을 내세우며 전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피부터 가르쳐주지 않는 게 없어요. 관심이 많죠, 일반 시민들이 신천지교회 신자들을 만나는지조차 모른 채 전도 활동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복음방을 조사할 때는 자기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교회와 각종 기관 20곳을 강제 폐쇄 조치했는데 김 씨가 최근 다녀온 문화센터와 심리상담소는 신천지교회가 밝힌 기관 명단에 없었고 따라서 폐쇄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신천지교회가 울산시에 알리지 않은 채 몰래 운영하는 기관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천지 교회 그리고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확진자가 워낙에 지금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거의 뺐다시피 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의 신천지 신도가 2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중에 울산에 한 4,800명 정도가 해요. 오늘 브리핑 현장에서 송철호 시장이 현재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만약 협조가 안 될 경우 아까 말씀처럼 경기도처럼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4,800명이면 절대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4번째 확진자의 동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62세 주부의 동선인데요. 자, 함께 보시죠. 자, 이분은 2월 17일 월요일에 경산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2월 20일 목요일에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해서 울산 자택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금요일과 22일 토요일에는 자택에 계셨고요. 23일에는 중구의 한 내과와 약국을 방문한 후에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월요일에는 남목초등학교 맞은편 농협 ATM기를 사용하고 또 약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25일 화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같은 날 혹시 나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침이나 좀 열이 난다, 의심 증상이 아닐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병원을 찾으시는 건 어렵고요. 1339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선별 진료를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진자들의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도 한 번쯤은 충분히 그곳을 지나갔거나 또 들어갔거나 또 거기서 밥을 먹었거나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 방송에 출연하신 친절한 닥터 큐 선생님도 거기서 진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 다녀가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우리 확진자들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폐쇄를 일단 하고요.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폐쇄를 한 후에는 다시 문을 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깨끗하게 방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과 뭐 병원들 피해를 보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동선이 나타난, 확진자 동선이 나타난 이 병원의 상황이 어떤지, 방역은 또 잘 이루어졌는지 사실 이런 모습이 언론에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희 울트라팀에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취재를 했죠. 네, 두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남구의 종합병원, 그리고 네 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중구의 내과, 이렇게 두 곳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매뉴얼이 있어서 오시면 체온을 재고 타 지역 여행력 물어보고 오셔서 앞에 와서 열을 재셨는데 조금 미열 7도 6부 열이 있으셔서 밖에서 대기하셨고요.
일단 환자는 그 4년 가까이 제게 그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이후에 약을 복용하시던 분이셨고요. 평소에 드시던 약을 이제 처방을 받으러 오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 집을 이제 방문했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저한테 다니시다 보니까 대구 근교 지역에 자주 방문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열이 나는 상태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또 대구 근교 지역 방문력이 있어서 좀 느낌상 이 신종 코로나19 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로 빨리 조속히 방문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체류했던 시간, 그리고 환자나 의료진들이 다 마스크를 했던 부분, 그리고 환자가 가시고 난 다음에 소독, 환기 이러한 것들이 잘 참작이 돼서 저희는 추가 소독 4시간, 추가 소독 4시간 이후에 일단은 병원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을 벌리시고 숨 크게. 예, 일단 저희가 진료 전에 전 환자의 그 발열 여부 체크, 또 여행 지역 확인, 그리고 감기 증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울산 확진자 전에는 저희가 문진이라든지 아니면 발열 체크, 그다음에 여행약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자리 배치를 조금 차이를 두고 일부는 밖에서 대기를 하신다든지 하는. 일부 고열이 나는 감기 환자들을 코로나가 의심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나 우리 의료진들이 서로 잘 협조하고 양해를 구해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적극 권유하는 게 맞고요. 또 그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력, 뭐 확진자 주변 접촉력, 발열 상태, 감기의 위중도에 따라서 또 일부는 진료를 적절히 받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환자가 없었고, 우리 병원들 직접 접촉자는 원무과, 접수, 수납, 진료 과장, 그다음 간호사 네 분이 직접 접촉자였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객담 검사를 하였고, 우리 병원의 그 주변에 있었거나 안 그러면 다른 간호사들도 전체적으로 저희 그 객담 검사를 해서 전부가 다 음성으로 다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에 폐쇄한 부분을 다음 9시에 저 진료를 다시 개시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고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갔던 환자분이 거의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 체류한 시간이 단 몇십 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자분들 많이 불안해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의료진도 음성으로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음성 나온 의료진이랑 그다음 직원들도 다 자가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다른 언론에서는 보지 못한 영상일 텐데 촬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네.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코로나 말고도 병원을 다녀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내드린 건데 오히려 더 깨끗하게 방역을 한 상황이고요. 보건당국에 의해서 일을 해도 괜찮다. 라고 연락을 받은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19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요. 그럼 다른 맞습니다. 증상으로도 다른 일반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어머님도 사실은 병원 가셔야 되는데 식구들, 가족들 같이 있으니까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이런 분들도 안심하고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환경이 중요한데 아까 내과에서 외부에서 진료 보시는 그 장면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의료진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들 밀려드는 환자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최근에 SNS를 통해서 대구의 한 병원 앞에 정말 지쳐 있는 의료진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본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응원의 댓글을 많이 다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의료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울트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또 대구로 또 의료를 나가신 또 의료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께 정말 대단하다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울트라 톡톡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중구에서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3주째 예약건이 모두 취소됐고요. 3, 4월 행사도 취소되고 연기가 됐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건물 사장님께서 이번 달 임대료를 내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진짜 아름다운 미담이네요.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해주시는 분도 너무 감사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미담을 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저희 울트라가 응원합니다. 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울트라 톡톡 계속 이어갑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모두 힘들지만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간식 밥 해주느라 엄마들도 많이 힘듭니다. 며칠 동안 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시면서요. 요리 활동이랑 블럭 놀이를 또 보내주셨네요. 재료만 있으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시면서 블럭 먼저 보내주셨고요. 아이들도 지금 뛰어놀지 못해서 너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불놀이처럼. 신데렐라 치마구나, 치마. 요리 활동. 이거 또 엄마도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사진 때문에 저희가 또 잠시나마 웃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텐데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한 홍 기자님의 날카로운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브리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라를 구하는 건 국민의 힘이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빚어졌는데 이맘때 이런 문구가 참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사실은 얼마나 절실한지 모두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검사를 했는데도 증상이 있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의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확진자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해놓고도 병원도 다녀오시고 뭐 또 은행도 가시고 마트도 들르시고 약국도 들르셨는데 이런 좀 시민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앞으로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또 가짜 뉴스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잘못된 정보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모두의 어떤 자정된 활동, 시민의식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담도 굉장히 많아요.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 훈훈한 이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마스크를 직접 쓰고 입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 마스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요. 홍 기자님 어떠세요? 마스크 좀 많이 구비하셨어요?
저는 좀 일찍 구매를 해놨는데 네. 이게 식구가 많다,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또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남겨놨어요, 하나를. 그래서 지금은 좀 외출을 삼가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 힘들어요. 때문에 못 나간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예. 지금 사실은 뭐 거의 전쟁 분위기다. 맞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화면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가 입고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렇게 줄을 1시간 이상 설 정도로 거의 전쟁 분위기 어제 맞죠? 분은 1시간 40분 줄 맞아요. 서서 그렇군요. 아침 네. 7시에 네, 서셨다는 분도 마스크를 있어요.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쌀, 뭐 석유 이런 전량 물자 같은 수준으로 생수라든지.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상시 정부가 비축 물량을 확보했다가 감염병 확산 시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실패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정부는 국민에게 믿고 따르라고 하지만 마스크처럼 꼭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국민들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체국 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떴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네. 검색어 상위권은 물론이고 저도 들어가 봤는데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는데요. 이 마스크가 사실은 누군가를 옮기지 않기 위해서도 생존을 위해서도 쓰는 물건인데 이렇게 고민하면서까지 구할 수 없을 정도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제대로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예. 재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체크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 씻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일반 사연 당첨자. 주신 네. 6분을 추첨해야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본인이 겪고 있는 미담도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자, 누구신가요? 김진영, 김시은, 비아티스트, 링이세빈마, 아하, 소소블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 좋겠어요. 어쨌든 정해진 상품 저희도 있습니다. 못 저희도 좀 구해볼게요. 네, 멧돼지 예. 불고기 식사권, 돈가스 식사권, 베이커리 교환권, 백반과 양갱 교환권, 두피관리 이용권, 아이스링크 이용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공지했던 헌혈 인증샷 예, 예. 이벤트 네. 당첨자는 잊을 뻔했어요. 네, 알려주세요. 자, 누구신가요? 이현주, 정미서님 축하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혈을 대단하십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홍영진 기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코로나19 함께 극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진구의 발품 식객은 여전히 제 시간에 나갈 겁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을 틀어라! 울트라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